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저희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는 누구인가를 기획했습니다. 저는 나 누구 시즌2 진행을 맡은 성경환입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 나 누구를 찾아주신 분 소개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을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에서 자주 뵈니까 맨날 뵈는 분 같아서.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께는 제가 특별한 애정이 더 많습니다. 네. 오늘 더욱 반갑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순서 설명을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PTP를 활용해서 김 의원님 자신을 홍보하기 전에 네. 저하고 먼저 5분 토크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선이신데 이제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상대는 재선이시고 네. 이 경선에 임하는 남다른 소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누구나 선거를 통해서 거듭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선거전을 통해서 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치인의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쉬운 길보다는 당에서는 비례대표 한 분 더 해야 된다. 김병주는 안보의 전문가라서 비례대표 한 분 더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은 아니다. 나는 나가서 선의의 경쟁을 뚫고 바로 서겠다라고 해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네. 육군 대장 출신이시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 중에 이 300명 중에 육군 대장 출신 있습니까? 저 혼자입니다. 물론 장군 출신 분들은 한 5분 되는데 포스타는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스타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김병주입니다. 왜냐? 육군 대장, 장군을 스타로 하잖아요. 그렇죠. 스타. 그래서 여의도의 스타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경력에 걸맞게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을 그야말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분이 바로 김병주 의원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네.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을 규탄하고 비판하고 했던 선봉장이 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은 실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보 폭망, 외교 폭망을 가져오고 있죠. 안보의 기본은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임무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하는 건데 정쟁 억제, 즉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계속 강대강으로 해서 오히려 평화를 깨고 긴장을 부추기고 있는 정책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9.19 군사합의를 실질적으로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평화가 일상화되던 접경 지역이 지금 긴장도가 훨씬 더 높아가서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안보 분야에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 11위의 군사력에서 6위까지 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와서 첫 해한 거는 1조 5천억 원 국방기를 삭감을 했고 추경 때 지금도 인상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안보를 하기 때문에 안보가 폭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안보는 보수가 챙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그것이 안보의 역설입니다. 보수 정권이 안보를 잘할 것 같지만은 진짜 안보는 진보 정부, 민주정부가 잘한다. 그것은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안보를 어느 정부가 중시 여기냐에 바로 메타는 국방 예산을 얼마나 주느냐인 겁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8%
매년 상승을 시켰죠. 인상을 시켰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 5% 선을 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3에서 한 4%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4% 정도의 인상률을 했는데 이것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은 국방비가 마이너스로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하는 안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화를 추구하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네. 하게 이제 과거 진보 정부의 정책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 동안 준비하신 PPT를 활용해서 김병주 후보님 자신을 아주 효과적으로 네.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소개를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 인생의 인상 깊은 사진 두 개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개의 사진은 군생활 기간 사진이고 하나는 정치인으로서 했던 사진을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 어떻습니까? 눈에 익은 분 있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고 중간에 앉으신 분은 한미연합 사령관 했던 브룩스 사령관이고 한쪽은 저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오산기지에 와서 바로 캠프 험프리 전쟁 사항실에 와서 브리핑을 받던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와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 상황을 보고했죠. 이때 왜 인상이 깊으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일성으로 얘기한 것이 안보 무임승차론입니다.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한다. 그래서 예산을 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고 더 많이 미국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처음 오면은 통상 판문점을 먼저 갑니다.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판문점 가면은 북쪽을 보면 강하게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미 대사가 부재 중이어서 연합사령관이 상당히 미국과의 정책의 핵심 역할을 했던 당시입니다. 그래서 브룩스 연합사령관께 첫 방문지를 판문점이 아니라 캠프 험프리로 와야 된다. 미군 기지로. 왜냐? 캠프 험프리는 그 당시 신설된 기지인데 만드는데 11조가 들었는데 10조를 한국이 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또 캠프 험프리 오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평화 메시지를 내야 된대서 그것이 실현이 돼서 저기 왔을 때 우리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이렇게 잘 해주느냐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임승차론이 쑥 들어가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그 당시 국회 연설에서도 그 내용이 빠졌던 사건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과 외교를 견인을 해서 했던 그런 겁니다.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제대로 파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명백한 가짜입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던 장면이고 저 우측 사진은 무인기 침투 경로를 표시한 것입니다. 2022년 12월 달 말경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헤집고 갔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방위에서 보고를 받았던 사진이 저 앞에 사진입니다. 지도인데 빨간 것은 북한 무인기가 왔던 궤적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서울 상공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하늘의 울타리라는 비행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침투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을 제기했고요. 제가 사무실에 와서 그것을 지도로 그려보니까 비행금지 구역이 침투됐을 가능성이 많아서 의혹을 제기했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니까 국방부에서는 김병주가 이적행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6일이 지난 후에 밝혀졌습니다. 합참 전비검열실에서 해보니까 비행금지구역을 침투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사과하면 될 일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아니 국방부도 모르는 것을 김병주가 어떻게 알았냐. 북한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출처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국민의힘 신원식 전 의원은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서를 했고 원내대표도 그랬죠. 그래서 제가 졸지에 간첩으로 몰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걸 알아냈는지를 시연을 지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해서 하겠냈다라고 보임으로써 국민은 야 이것이야말로 국민의힘 대통령실 국방부 당정제가 조직적으로 간첩으로 몰고 갔던 사건이죠. 저 같은 사성 장군 또 국방위원인데도 그런데 저는 처음에 저것을 봤을 때 처음에 너무 그런 간첩설에 연루됐을 때 너무나 황당했고 조금 지나니까 분노스러웠습니다. 제 39년 동안의 군생활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더 지나서는 전투의지가 생겼습니다. 왜? 저같이 억울하게 이렇게 음모론에 휩싸여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많았겠다. 그래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와 더 맞서서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 당시 인수위 측에서는 496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1조 원이 이상 든다고 했고 안보 공백이 생기고 국정 공백이 생긴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사실로 됐습니다. 지금 1조 원 이상 드는 걸로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저 무인기 침투가 예견했는데 그대로 됐고 또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어서 도감청 염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유출된 비문에 의합니까? 도감청이 됐던 걸로 거의 확인이 됐던 거죠. 또한 윤석열 정부는 홍범도 장군, 지청전 장군 등과 같은 독립영웅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는 움직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독립영웅을 그대로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현재는 잠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또 백지화를 해야 된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 너무나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던 해병대원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또 구명 쪽지를만 입었어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밝혀야 되는데 이걸 밝히려고 했던 박종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오히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외압이 있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에서 한 80%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걸 밝혔습니다. 이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건을 저 김병주가 선봉에 서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규탄하고 또 제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작년 5월부터 저는 남양주 을에 출사표를 던져서 현재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는 생각하에 현장을 다닌 누비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제일 위 사진은 중학교 개교를 앞두고 공사 현장에 가서 개교가 됐을 때 얼마나 불편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던 사진이고요. 밑에 사진들은 진접 2지구를 방문을 해서 2지구의 공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진접 2지구 완성됐을 때 1지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교통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요구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현장을 누비면서 또 주민과 같이 하게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처음에는 냉담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지금은 활발히 소통하면서 진접 오남 별내의 발전, 남양주 을의 발전을 같이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의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3번의 여론조사가 공표가 됐었는데 저것은 마지막 그것입니다. 계속 상승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좌측에 보시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리얼미터 조사, 저 밑에는 다 리얼미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병주가 40.2%, 김한정 34.9%로 제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교체 지수가 높습니다. 여야 가상 대결에서는 제가 51.4고 국민의힘 곽관영 후보는 25.3입니다.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습니다. 대세는 김병주다는 대세론이 일고 있습니다.
남양주 발전의 대세는 김병주입니다. 남양주는 진접별내 오남 별도의 도시로 발전하다 보니까 통합된 발전을 하지 못했고 통합된 인프라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병주는 남양주 발전 총사령관으로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발전을 시켜서 교통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이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통합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울고 웃는 동고동락의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네, 10분 동안 시간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 이건 네.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점 있을 거예요. 네, 많죠. 못다한 말씀 짤막하게. 예. 이번 경선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경선은 저는 성격이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남양주 어른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견제할 것이냐. 지금까지 누가 견제했고 앞으로 견제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누가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켜왔고 앞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킬 것이냐. 그리고 남양주 을의 통합적인 발전을 누가 시킬 수 있겠느냐. 그 해답은 전 육군 대장 출신 추진력으로 헌신력으로 저는 목숨 바쳐서 저는 국가와 국민께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했듯이 이제는 남양주 을 주민을 위해서 저의 목숨 바쳐 충성하고 소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의 을의 해답은 김병주입니다. 이걸 못했어요. 아, 네, 네. 이 말씀을 10분 내에 했어야 되는데.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주불리잖아요. 네, 네. 근데 육군 대장 주불리 어울리지 않아요. 네. 저도 처음에 그래 생각했는데 우리 네. 비서관이 정해줬는데 제가 받아들였어요. 주자는 김병주의 주자고 분리는 러분리가 아니라 어셈블리 국회를 의미하는 어셈블리 그리고 주분리. 그런데 이제 사성장군 하면 딱딱한 이미지가 주기 때문에 네. 주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서관들이. 처음에 얼굴이 좀 뜨겁더라고요. 근데 받아들였는데 지금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주분리 모르면은 간첩으로 통합니다. 왜냐? 주분리가 주분리 유튜브 구독자는 19만 4,006인데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조회수는 2위를 했습니다. 1위가 누구냐? 이재명 대표님. 2위가 접니다. 국민의힘 그 많은 국회의원 해도 조회수는 저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입니다. 지역과 소통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더 많아요. 네.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본선에 이제 임하신다면 어떤 전략으로? 본선은 이번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하는 총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정신 바로 차리고 심판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2년도 채 안 됐는데 모든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가 후퇴하고 특히 안보 외교가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만약 못 확보한다면은 이 폭주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달릴 겁니다. 윤석열 정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선 끝나고 나서 본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러면서도 지역 발전을 같이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야, 올해 미국에도 대선 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될 확률이 크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보니까 PTP 보니까 네. 김 의원님께서 트럼프하고 만난 장면이 나왔어요. 그 네.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상도 그때 가능했고 그런데 올해도 어떤 그런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네. 기회 요인은 남북한의 평화의 물꼬를 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걸 잘 살려야 됩니다. 위기 요인은 안보 무임 성차론이라든가 또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생각 없이 그런 준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본래 사업가라. 네, 사업가는 전쟁을 원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돈을 받아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북한과의 평화를 만드는 작업을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패싱이 돼서 미국과 북한이 다이렉트로 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걸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평화라는 용어가 금기어된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 시간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마이TV 총선 기획 나 누구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연을 원하신다면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메일 오마이 나 누구 @네이버.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이 가능합니다. 자, 22대 총선에 출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는 총선까지 계속됩니다.